이렇게 떨리면서 강의를 준비했던 게가 첫 사례 발표 외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그룹 미팅의 강의를 하고 싶다가 올해 들어서 핀 승급을 하고 싶다가 굉장히 제 생각에 박혔었던 거거든요. 나는 이제 EBA가 돼서 리더가 돼서 강의를 하고 싶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8월에 이루어져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코로나여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 와중에 저랑 같이 많은 도움을 주신 윌그룹 식구 분들이랑 그리고 또 리더 사장님들 옆에 굳굳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또 너무 고마운 게 또 저희 파트너들이 저희들이 한 마음 맞는 사람이 4명 이상이면 진짜 뭐 두려울 게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굳굳이 옆에서 함께 해준 저희 파트너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옛날에는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했어요. 이러면서 항상 이런 강의를 하기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쭉 그냥 3년 전에부터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했을까? 무슨 생각으로 버텼을까? 이런 그냥 스토리 같은 강의를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멘탈이 훨씬 강할 것이고 훨씬 열심히 할 거라는 걸 믿지만 그래도 또 제 나름대로 이겨냈던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스토리대로 쭉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못했던 게 마인드였었어요. 항상 제 생각대로 살지 못했고 욕심만 많았고 부정은 가득 찼던 이런 사람들인데 내가 내 생각을 만드는 결과를 완벽하게 아는 순간부터 생각을 바로잡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성장이 팍팍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어떤 결과가 온다는 생각이 가지는 게 진짜 믿고 싶다면은 지금부터 내일 아침부터 아니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목표에 집중한다면 내일부터 나는 내 생각 결과가 오지 않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처음에 한국에 온 계기였었어요. 제 기마 사장님 결혼식이어가지고 제가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중국 친구들이 의리가 되게 대단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이라도 이제 결혼식을 참석을 하러 가요. 그래서 회사에서 막 휴가를 못 맡으면 사직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평생에 한 번쯤이 결혼식은 무조건 참여를 하는 이런 의리 같은 게가 있는데 저희 둘은 둘 다 운 것도 아니고요. 쌍꺼풀 한 것 다 한 눈이었는데 이렇게 딩딩 부어 있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해독이 됐냐. 예. 지금 이게 4년 전인데 이렇게 딩딩 부어 있었고 이것도 완전 뽀샵. 예. 김하사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신부로서 가장 예뻐야 되는데 이때는 완전히 부어 있었네요. 예. 지금이 가장 예쁜 걸로. 근데 김하 사장님이 결혼식이어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그 전날에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싶어서, 저희 10년 매니아인 엄마가 여기 이제 많은 윌그룹 사장님들이 저를 이제 알고 지낸 분들 저희 마이스토리를 알지만 또 지금,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희 스토리를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재밌는 스토리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10년 매니아의 엄마가 제가 너무 얼굴이 부어있고 못생겨지니까 저는 이제 너무 나서기를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뭔가 예뻐 보이는 거를 보장하는 거를 친구 앞에서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속이 텅 비었죠. 겉모습만. 그래서 엄마한테 우리 동창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데 나 좀 빨리 예뻐지면 안 될까? 나 광주에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다 처졌어. 이랬더니 하루만 예뻐지는 곳이 있다면서 저를 설레 사무실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사실 데모는 한 번 해서 그게 예뻐지지 않는데 저희 엄마의 마음에는 뉴스킨이 항상 대박인 제품이라고 생각했던 김에 전날에 저희 설령 사무실 데려가서 데모를 받고 사업 설명을 듣고 처음 이제 그 사업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그런 하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하 사장님이 결혼식에 갔다가 설릉으로 저희 엄마가 우연찮게 끌려가서 뉴스킨 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첫 뉴스킨 초대해 주신 분이 어떻게 초대를 했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저는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진짜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왜냐면, 뇌에 한계가 있나 봐요. 더 많은 걸 기억하다 보니까,
그때 스폰서님 어떤 말을 했고, 이런 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뭐 때문에 사업을 했고, 이런 거는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이번에 내가 왜 뉴스킨을 했을까? 나는 뉴스킨 하는 거, 나는 성공하는데 뉴스킨밖에 없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뉴스킨만 열심히 했을까? 그때 어떤 말이 꽂혀서 뉴스킨을 이렇게, 전면 돌파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를 했을 때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하게 된 이유를 계속 생각하면서 옛날 사진을 많이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딱 한 가지였었어요. 돈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뉴스킨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면은, 굉장히 포장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하면 저희들 돈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닌가요? 제가 좀 직설적이죠. 예. 돈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먹고 살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시작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사실 뉴스킨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능력자잖아요. 저도 굉장히 괜찮은 직장에 있었고 혼자 이제 의류 사업을 하면서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그걸로 나한테 뭔가 계속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다. 너무 성공하고 싶다. 근데 뭐가 없을까 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전달한 그 제품이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은 나는 무조건 옆 안 가리고 이걸로 성공하고 싶다는 그 한 가지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 본사에 가봐서 그거를 완전히 완벽하게 분석을 한 그럴 머리도 없었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뭐랄까, 그냥 다단계 쇠뇌된 느낌? 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고마웠던 거예요. 권시미 장윤범 사장님이 나를 막 세뇌시켜서 막 가다 놓고 막 이렇게 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사업 설명을 했고, 이건 돈을 버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에 씌웠는지 중국 사업을 다 접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계속 돈을 더 벌고 싶어. 나는 성공하고 싶어. 좀 괜찮은 뭔가 한 가지를 꽂혀 성공하고 싶다. 이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첫 시작이 다 이게 아니었을까나 공통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은 여유 계시는 우리 리더 사님들도 계시고 성장 많이 하신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돈이 아니었다면 시작이 사실 이게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돈 때문에 시작했다. 이거는 저희들 공통점이기 때문에 저도 너무 성공하고 시작을 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지금도 너무 성공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계속 쓰는 이유는 제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에요. 저 가족 사진이 없어요. 제가 살았던 기억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때 5살 때인데, 저 이제 4인 가족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빠가 백혈병으로 돌아갔는데, 그 전에 이제 5, 6년 동안 계속 누워 계셨거든요. 백혈병이니까. 근데 누워 계시기 때문에 뭐 가족 사진을 찍을 그런 여유도 없었고,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아빠는 멀리 가서 있었고, 저는 항상 삼촌 집, 이모 집, 그리고 기숙사, 이런 데 계속 이제, 그러니까 숙사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족 사진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렇거니 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사진을 올린 거 보면서 그때 너무 슬펐어요. 나는 왜 성인이 된 가족 사진이 없을까? 나는 왜 중학교 됐을 때 우리 아빠의 모습이 기억이 안 날까? 나는 왜 고등학교 돌아가기 전에 17살 때 우리 아빠 엄마 모습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을 누스킨 하고 나서 기억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생각이었는데 너무 가난했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구나. 그래서 계속 돈을 버느라고 가족 사진조차도 없었고 나는 계속 다른 집에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랑이 항상 고픈 사람이었고 돈이 항상 고팠고 나는 무조건 잘 살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계속 마음속에 있어서 그게 항상 억울했던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때 이제 뉴스킨을 한 동력이 생겼고 이 가족 사진을 계속 보면서 저한테는 아빠가 돌아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지금부터 살 수 있는 거, 내 후대를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운명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는 생각에 좀 더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자격증이란 걸 따봤어요. 뉴스킨 회원을 가입하기 위해서. 외국인이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뉴스킨 사업을 결정한 순간부터 처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제 뉴스킨 가입을 하기 위해서 처음 자격증을 따봤고요. 처음 뉴스킨이라는 명함이 생겼고요. 처음 회원 가입을 한 이제 본사에서 찍은 권시민 사장님 저한테 찍자고 했는데 이날을 저한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한테 예쁘게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3개월 동안 뉴스킨 사업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막 멘탈이 약한 상태에서
다 정리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시험만 친다고 밤새 공부만 했기 때문에 너무 귀찮았어요. 그냥 빨리 회원 가입하고 빨리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을 예쁘게 하고 오라는데 너무 귀찮아서 그냥 있는 막 청바지, 저한테 시작 청바지 많지가 않거든요. 청바지 막 이렇게 대충 입고 가서 찍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웃음도 억지로 웃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회원 가입을 하는데 대단한 문을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힘들었어요. 내가 과연 선택 잘했을까? 나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 사진 잘 남겨놨더라고요. 처음 데모난 얼굴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너무, 내가 이런 얼굴이었나.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요. 어떻게 저렇게 30대 초반에 얼굴이 다 삐뚤어져 있을까? 막 독소가 쌓여가지고, 너무 막 살았다. 근데 그것도 열심히 막 살았다. 예, 열심히 막 살았다. 근데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라는 이런 첫 데모니 얼굴이었고요. 30대였는데 이렇게 목이 없었어요. 독소가 계속 목을 올렸었고 저는 두통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집에는 가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제가 주도적으로 뭘 해야 됐었고 그냥 모든 고민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목이 부었어요. 근데 저도 뉴스킨을 만나 데모는 안 받을 때는 내가 목이 부어서 독소가 쌓여서 두통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참 이제 뉴스킨 제품을 만나고 데모는 해줬던 그 시기가 너무 감사하긴 하죠. 그리고 첫 BR이 됐을 때, 첫 사업자가 됐을 때죠. 그렇게 드레스를 입고 오라고 했는데 저는 쪽팔렸어요. 저는 다단계 사업자가 되는 게 쪽팔려서 그냥 난 돈만 벌면 돼. 뭘 드레스까지 입고 가면서 그냥 집에 있는 진짜 바지에다가 위에 이렇게 머리 하나 묶고 이렇게 해서 첫 BR이 됐던 기억이 나고요. 첫 사업 발표. 첫 사업 발표는 그냥 더듬더듬 사투리까지 해가면서 했던 첫 사례 발표 이때가 생각이 나고요. 처음 스텝을 했던 이제 뷰쌤이 됐어요. 이때부터 저희 책임성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처음 시작했던 이 모든 걸 보여드리냐면은 그냥 우리는 모든 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돈 때문에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살고 있나요? 이거는 저한테 한 질문입니다. 처음 뉴스킨 했을 때 저는 제 생각처럼 살고 있냐는 질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계속 저한테 no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갔던 목표에 계속 도달을 못했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유에 대한 경제 자유죠. 돈고생을 계속했고 저 뉴스킨 때문에 돈고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비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왜냐면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만지비를 하려고 애를 썼고요. 파는 사업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그 중에 소비자를 계속 개척했기 때문에 뉴스킨으로서는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저는 저희 집에 이제 많은 일들이 많이 생겼고 빚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항상 마이너스 되는 이런 걸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지금 결과에 만족하나요? 이 말을 계속 저한테 했어요. 왜 만족이 안 될까? 왜 나는 만족 안 되는 이런 생활을 했을까? 만약 아직도 결과랑 거리가 멀다면 제가 그때 했던 생각이에요. 만약 아직도 결과가 거리가 멀다면 나는 한계를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니까 미성이에 대한 한계가 오지 않았구나. 그러면 너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죽을 힘을 다 안 해서 아직도 만족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제가 사업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저희들이 키워드가 문샤 띵킹이었는데, 그때 저희 윌 그룹에서, 저희들이 지금 모아서 윌 그룹을 했잖아요. 모여서 윌 그룹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거를 윌 그룹 때 항상 있었어요. 하늘인 나의 한계를 결정하지 않는다. 한계를 결정한 건 나 자신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계속 스폰서한테 고민하다 보니까, 스폰서님 저한테 가장 최단기 그때는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하잖아요. 지금 EBN인데, BD가 되십시오. 계속 이 말을 했는데, 저는 진짜 1년 만에 BD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들이 그때 문샷 띵킹이라는 건 저희 10배, 자기 목표보다 10배, 그러니까 기적을 창조하라는 뜻인데, 그러면 내가 스폰서님들이 굉장히 그때 힘든 시기에, 12라인의 시기에도 10년, 5년을 걸쳐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BD를 갔는데, 그러면 나는 1년 만에 가야겠다. 10배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막 10배 성장인데 저는 1년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옛날 시대를 생각하니까 그때 이거를 매일매일 외쳤더라고요.
BD 목표를 사업에 임합니다. BD 달성을 위해 헌신 노력을 합니다. BD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합니다. 결국 그 뜻을 이룹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그룹에서 계속해서 외쳤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뇌에 계속 박혔나 봐요. 그래서 언제면 BD 되지? BD가 돼야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건데 이거를 제 쇠뇌할 듯이 계속 외쳤기 때문에 제가 제 목표보다는 2년이 늦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이제 목표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빨리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때 외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은 늦게 가도 괜찮은데 그 목표를 계속 외쳐서 내 생각을 만들어라 이 뜻을 너무 전하고 싶어요. 저희 이제 뉴스킨 역사예요. 제가 2017년도 이제 11월 달에 루미스파가 저희들 11월에 사업자가 런칭이 됐고 그때 제가 2017년 12월 1일 그때는 한 달 만에 기다려야 됐거든요. 지금 일주일 만에 사업자가 BR이 되긴 하는데 그때는 내가 6,000포인트를 내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11월 달 루미스파로 사업자가 됐고 기다려서 이제 17년도에 12월 1일 사업자가 됐고요. 그리고 보니까 한 달 만에 이제 파트너 하나 생겼고 또 2명이 4개월 만에 생겼고 이렇게 이제 생겼고 하다가 EBP 네 라인이 생길 때가 보니까 거의 이제 1년 8개월이 좀 걸렸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딱 1년 만에 BA가 4개월 만에 이 BA가 됐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가 저희들 말하는 시니어 브랜드 앰버서더가 딱 1년 만에 됐고 제가 3년 지금 6개월 만에 이제 EBA가 됐더라고요. 근데 너무 빨리 됐다 뭐 빨리 갔네 대단하다 막 이 얘기를 들으려고 이거 띄운 게 아니라 사실 저는 너무너무 만족이 안 돼요. 왜냐면 너무너무 돈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돈의 자유를 얻고 싶었는데 왜 나는 3년 반 만에밖에 안 됐을까? 매년매년 지금 말하면은 너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매년매년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지금 너무 즐거워요.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1년에 앞뒤에 있는 뒤에 있는 10년을 지금 깨는 게 훨씬 낫다는 그거를 2년 3년 사이에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별가 됐지만 뒤에 온 이제 제가 행복에 대한 걸 같이 공유를 할 건데 꿈을 이룰 때 우리는 천재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생활에 지쳐서 저희들이 뉴스킨 하기 전에는 저는 뉴스킨 하기 전에는 완전 평범한 사람이었고 중국에서 그냥 큰 소리로 사업하는 작은 회사 몇 명을 데리고 보따리 장사를 운영하는 그런 꿈도 없이 그냥 생활을 쫓겨 사는 그런 여자 대륙이 그냥 목소리 큰 여자가 였다면은 그냥 꿈도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뉴스킨을 하고 나서 꿈을 꿀 때 우리는 천재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강의에서 나온 건데 난 천재가 되고 싶다. 그럼 난 뉴스킨 천재가 되려면 뭐 해야지?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 없었지만 꿈을 꾸자. 어떻게 하면 꿈을 꾸지? 근데 이제 이런 또 강리장표가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면 온 우주가 그 사람이 꿈을 이루어지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간절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 꿈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드림보드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 12월 17년도 사업자가 되고 나서 18년도 제가 첫 생의 드림보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뭔지도 몰라요. 저는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드림보드 이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해본 적도 없고요. 앞길에 대해서 미리미리 뭐를 써놓고 시각화 이 자체가 너무 생소했는데 그냥 스폰서님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었는데 너 나와. 그냥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있는 그 절반짜리 드림보드 하나 가지고 대충 만들었고요. 그때는 어떤 말을 표현할지 몰라서 막 이렇게 중국말로. 그리고 막 뭐가 예뻐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막 여러 가지 컬러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했던 게가 여기다 뭐라 그랬냐면은 딱 공주님을 태울 원미성 공주님을 태울 차가 생긴다고 해서 근데 제가 사실 누가 나한테 공주님이라고 하면은 제가 공주님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목소리가 절대 공주님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한테 공주님 대접을 못 해준 게 뭔가 속에 남았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가 공주님을 해주기를 원했는지 이때는 윌그룹에서 공주님이라 불러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드림보드에다가 자칭으로 원미선 공주님이라고 이렇게 드림보드에다 썼더라고요. 그게 지금 꿈이 이루어져서 공주님이라는 걸 진짜
듣고 살지 않느냐, 막 이렇게 딱 붙일게요. 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타키나발루, 이때 가고 싶었고, 막 이런 걸 드림보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18년도 드림보드를 19년도에 가서 봤더니 하나도 이런 게 없었어요. 하나도 이런 게, 이루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19년도 드림보드와 2020년도 드림보드를 만들 때 그냥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루면 좋겠다. 그런데 와서는 시각화를 하라고 해서 스폰서님들이 하라고 해서 그냥 붙여놨는데 볼 때마다 불편했어요. 왜? 나는 저거 언제 하지? 한 달 한 달은 다가오고 저걸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다. 보지 말자. 그래서 19년도 때 드림보드를 만들고 나서 그걸 찢어서 없어요. 너무 불편해서. 핀 승급은 계속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만족이 안 되고 너무너무 그 과정이 나한테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찢어버려서 없어. 그래서 2020년 드림보드를 만들 때도 막 뭐라고 외치는데 내가 경제에 너무 시달려서 집에 있는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시달려서 드림보드를 보는데 너무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마. 너 지금 실제에 이겨내. 그냥 좋은 생각만 하자. 이러면서 그냥 이겨냈던 2020년도였기 때문에 또 드림보드를 내려서 찢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계속 독서를 하고 스폰서님 만나서 그거는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의를 듣고 시스템 참석을 하고, 스폰서님 만나고 책을 읽고 그 과정에서 2021년도 드림보드는 내가 이룰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했는데 그때 이 강의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당신이 꿈은 안녕한가요? 그 꿈을 실현했나요? 이 말에 너무너무 그날 저는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이걸 제가 책에다가 적어놓고 계속해서 머리를 싸매고 내가 가고 싶은 꿈이 이거였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이거였는데 내 드림보드는 어디 갔지? 나의 꿈은 유효기간이 몇 년이지? 1년이라고 했는데 못 이루면 유효기간 1년을 좀 더 연장하면 안 되나? 왜 나한테 이렇게 계속 실망을 가지고 있지 말고 좀 연장해서 좀 절반은 이루고 절반은 또 그 다음에 이루면 안 되나? 막 이런 거를 책과 스폰서님 미팅과 시스템에서 너무 많이 1년을 다지기면서 제가 2020년도 드림보드를 굉장히 정석껏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난 이거 꼭 이루고 말 거다. 제가 여기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매년 매년 내 드림보드를 불편하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찢어버리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계기가 있었다면은 성장을 하면서 배우면서 힘들었지만 이겨내는 힘이 제가 또 다시 일어나게 되면서 2020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2021년도 드림보드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때는 저는 진짜 만들면 제가 뭘 느끼냐면은 이루고 말 거다. 못 이루어도 내가 50%는 이룰 거다. 왜 나는 이루면 안 돼? 왜 난 드림보드를 계속 찢어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때는 큰맘 먹고 나는 생각을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만들었는데 제가 딱 6월 달에 EBP를 달성하면서 제가 딱 보니까 50%를 이루었더라고요. 예. 제가, 마음을 먹고 만드니까 몸은 점점 더 예뻐졌고요. 제가 2022년도 너무 나한테 멀다고 생각했던 22년도, 벤츠를 이룬다고 했는데 다 이루었고 제가 여기서 50%를 이루었더라고요. 제가 드림보드란 꿈이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거를 생각이 비밀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왜 그렇게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10% 성장을 하는데 1%밖에 성장을 못했을까 생각했는데 이걸 한번 즐기고 나니까 생각의 비밀과 우주의 힘과 나의 긍정적인 힘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를 굉장히 길게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개 다 생각의 비밀이 있다는 거를 저는 알게 됐거든요. 여기 드림보드를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흰색 침실이라고 썼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번에 집을 구매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흰색 침실을 만들었고요. 저도 차도 또, 예, 외제차를 바꿨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여기 드림보드를 보면 여기에 집에서 미팅하는 룸을 하나 가지고 싶다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집을 구매를 하고 나서 이렇게 집에다가 자기 미팅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집에서 미팅을 하고, 집에서 마케팅을 하고, 집에서 계속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언젠가 와서 미팅을 할 수 있는 이름을 만들고 싶다고 드림보드에 붙여놨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느끼면서 제가 소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드림보드 붙여놨잖아요. 드림보드랑
똑같은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흰색 침실을 너무 갖고 싶다. 나 저거 어떻게 하면 이루지? 나는 진짜 이런 미팅을 마음대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룸을 가지고 싶다. 항상 집에서 마케팅하고 이런 걸 가지고 싶다고 했는데 이걸 이루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여기에 보면은 집에서 모든 파트너들과 영화도 보고 이런 집이 있고 싶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산 집이 이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집에 이게 달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나도 모르게 찾은 집이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집에서 마음대로 영화를 볼 수 있게. 저는 진짜 여기서 와 소름. 내가 너무너무 쳐다보고 원했던 걸 끌어당겼더니 이렇게 나한테 오는구나. 예, 저희 집에 영화 보러 오세요. 네, 맥주는 제가 무료로 쏘겠습니다. 아, 이런 게 바로 꿈을 이루기구나. 이게 바로 간절한 사람한테 이렇게 우주가 오면서 나한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제가 진짜 소름을 느꼈고요. 제가 여기에 10월에 결혼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때 저 남자친구 없었거든요. 저 남자친구 없었어요. 2020년도 11월 말인가? 그때 저희들 이걸 만들어서 제가 남자친구 없어서, 근데 그 전에 2018년도 드림버드를 보면요. 여기는 결혼이 없어요. 근데 제가, 나 이제 결혼해야겠다. 마음 먹는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11월에 결혼을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제가 다 계획했던 것처럼 됐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놀랍고 제가 소름이 끼쳤거든요. 이게 다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는 요쪽 생각에서 요쪽 생각을 바뀌었던 그 긍정의 힘이 지금은 한 번에 모든 운으로 돌아오지 않냐는 이 생각 때문에 저는 완전 소름이 끼쳤고 제가 여기에 보면은 이비애 때 제가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비애 때 선물 하나 사주고 피해 때 시계 선물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비에 되기 전에 뭔가 시계를 사고 싶어서 하나 미리미리 뭘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 보면서 나 요까지 이루고, 이제 파트너들과 이제 요 파티, 저희 사계절 파티라고 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저희들 파티를 못 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요거는 저희 집에서, 저희 계절마다 계속 파티를 할 거고, 제가 이루기로 한 피해, 그리고 이제 가족 여행, 요런 거는 제가 이제 6, 70km를 다 이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처음 공개합니다. 제가 올해 4월 달까지 살던 집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희 집을 이제 잘 공개를 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나는 괜찮은 리더다. 나는 앞만 보고 달린다. 나는 SB다. 나 다이아몬드다. 뉴스키너로 인해서 저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거를 가지고 살았어요. 저희 스폰서님도 이 집을 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집에다 계속 사람을 끌어들여서 집에서 뭘 해 먹이고, 뭔가 같이 먹고 시끌벅적하고 집에서 같이 자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집이 허전해가지고 제가 집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질질 짤 것 같아서. 근데 이걸 공개한 거는 지금 내가 다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한 거고요. 아마 저보다는 훨씬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너무 한국에 와서 집이란 게 하나가 없었고, 요거 살기 전에 제가 이제 한국을 왔더니 엄마가 혼자 반지하에 사시는 거예요.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데. 근데 내가 너무너무 거기서 숨 막혀가지고, 엄마, 월세를 내가 좀 낼 테니까, 우리가 햇빛으로 들어오자 해서 여기 2층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2층으로 이사를 왔는데, 한국에서 10년 넘어 계신 엄마가 10년을 반지하에 살다가 햇빛 들어오는 2층에 이사를 갔는데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쪽팔린데, 엄마는 다들 옆 친구도 반지하에 사고 저 친구도 반지하에 사니까 자기가 2층에 햇빛 들어오는 데서 산다면서 친구를 소개했는데 제가 그때 또 나한테 동기가 생겼어요. 나 진짜 엄마 친구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딸이 돼야지. 나 집을 살 거다. 엘리베이터 달린 집을 살 거다. 그래서 다이아 되기 전까지 SB 되기까지 굉장히 경제적인 걸 그전에보다 두세 배가 됐지만 돈을 꼬박꼬박 모았고 이제 항상 엄마를 보면서 동기가 생기면서 제가 이제 4월 달에 이 집을 떠나게 되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겨울이 되면 여기 눈이 녹아가지고 저희들 뉴스킨 하다 보면 힐을 신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얼마나 많이 까졌는지 몰라요. 눈이 녹아서 얼어가지고 힐을 엄청 높은 거 신거든요. 막 까져서 제가 또 하체가 부실해요.
만화까지 가지고 다리가 펄에 다니고 항상 그 데몬 가방, 뉴스킨 박스 가방, 막 이런 거를 해서 여기 계단을 제가 여기서 이제 2년을 살았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됐고, 이 사진을 되게 굉장히 간직하고 싶었어요. 왜? 나는 이 집에서 성공을 했다. 햇빛 잘 들어오는 이 2층에서 성공을 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찍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 가족이 된 이 사직 하나밖에 없는 이 가족에서 이렇게, 제주도를 마음껏, 저희들이 이제 5일, 4박 5일로 저희 오빠 여자친구, 이제 나의 이제 미래 결혼하실 분, 이제 엄마, 이렇게 여행을 가서 제주도에 있었고, 이번에 제주도 가서도 또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가족끼리 여행 간 게 처음이니까, 옷을 가져오는데 한 20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트렁크에 다 옷이야. 왜냐면, 뭘 넣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다가 저는 그냥 편하게 구경을 하라고 굉장히 비싼 호텔에 들었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이제 그 펜션이나 막 이런 데는 나중에 친구들이 갔을 때도 또 그냥 조용히 있을 수 있으니까 호텔에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5성급 호텔을 잡아들여서 갔는데 그냥 그 상상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사진을 많이 찍어서 친구들 자랑해야지 이런 기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걸 사진을 엄청 찍고 호텔에 가자요. 옷 갈아입으러. 그리고 또 딴 데 가자요. 옷 갈아입으러. 그래서 하루에 옷을 3번을 갈아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바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느꼈어요. 여행을 너무 못 다니니까 어떻게 즐길 줄을 모르는구나. 나는 그래도 다니면서 뭔가를 조금씩 했고,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조금 사소한 여행도 했고 이랬는데, 엄마는 나중이란 생각 때문에 제가 여유를 너무,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오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음에는 더 길게 엄마가 사진 찍기 싫어 이제 눈에 담고 싶어 할 때까지 사진 찍어드리고 더 길게 이제 지루하다 집을 가자 이럴 때까지 여행을 해드려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와서 또 그 다음에 목표와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가족 사진을 계속 올리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안다고 나도 가족이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나도 성공해서 할 거다 이러는데 너무 불편한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부럽다, 불편하다 하면은 저는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동기가 돼야 돼요. 동기.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동기. 예. 저는 그래서 한쪽으로 찡 하면서리 또 오면서 또 다 목표가 생기고 왔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자유를 느껴야 되겠다.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저는 그냥 제주도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엄마의 좋음이 그 행복이 가족이 좋음이 그 행복이 지금 내 행복이라는 걸 저도 처음 느껴봤어요. 저 처음 느껴봤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는 걸 그런 걸 처음 느껴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내놓았나요? 그 책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저희 스폰서님들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내놓아야 된다고. 제가 이걸, 순서를 바뀌네요. 예. 이거는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고, 여러분들 저보다 독서를 또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책에서 하는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도 이 똑같은 걸 얘기했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실제로 느껴서 제가 이렇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꿈을 시각화를 해야 되고요. 꿈을 이루는 실행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꿈을 이룰 거야. 그래서 드림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불편해도 쳐다봐야 되겠더라고요. 맞다. 나 저거 하기로 했지. 아파도 쳐다봐야 되고요. 저걸 이룰 때까지 쳐다봐야 되고요. 일어나서 쳐다봐야 되고, 자기 전에 쳐다봐야 되고, 부정적인 마인드가 쌓일 때도 쳐다봐야 되고, 나는 저거 하기로 했지. 나 하고 싶은 게 저거였어. 이렇게 시각화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를 무조건 잘 보이는데 걸어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안 돼? 계속 이러고 살았어요. 나는 시각화 했어. 근데 왜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시각화 했을 때 1%도 이뤘고요. 시각화 했을 때 불편했을 때 내가 액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몸을 만들기로 했어. 맞다. 몸 만들기로 했지. 근데 나는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몸을 만드는데, 나중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맞아. 나는 내 라인을 만들기로 했잖아. 루비가 되기로 했지. 나 EVP가 되기로 했지. 근데 오늘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난 나가기가 싫어. 이렇게 우선순위, 꿈을 이루고 내 목표를 바뀌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꿈을 이루는데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이 집중하지 말고 되는 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안 되는 거 집중한다는 거는 너무 무리하게, 나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막 10개 만들래. 예를 들면. 근데 그걸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약속을 다 놓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항상 바뀌는데 되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하기로 한 목표를 매일매일 1%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하기로 자, 눈을 뜨면 오늘 뭘 하기로 했지가 생각이 안 나. 그럼 드림보드를 보면 돼요. 아, 저걸 이루기로 했지. 저기에서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자. 그리고 먼저 내놓고 가져라. 이거는 권시민 사장님이 굉장히 저희 팀한테 해주는 말인데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세다방이라는 이제 인스타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무료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뭔가를 아침에 라방을 시작했는데 모든 정보를 다 내놨더니 그 외에 다른 것이 오는 거를 보게 되면서 저도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렇고 제가 모든 주변이한테 먼저 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뭐든 정신적인 것도 괜찮고요. 경제적인 사소한 커피 한 잔도 괜찮고요. 내가 밥을 한번 해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모든 꿈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 중에 내 주변 사람한테 뭘 줄 수 있는지를 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들어간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아, 제가 나 이렇게 안 해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줄 자격이 없겠지? 이런 것보다 내가 뭘 더 해줄까? 저분이 뭐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한테 힘이가 될까? 이런 걸 내놓다 보니까 돌아오는 게 당장은 아니지만 그 다음 해, 그 다음 달, 아니면 내일, 그 다음 주 이런 거에 모두 선순환을 타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느꼈고 제가 그걸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내놓고 가지는 거를 지금은 믿지자. 뭔가 섭섭할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이것도 뭐 알아봐줘? 이럴 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잊고, 그래도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래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주자.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데서 성공을 해서 받더라고요. 예, 그게 이게 선착, 좋은 운을 타서. 아, 그래서 이걸 먼저 주라고 하는구나. 이게 생각이 바뀌는 원인이구나. 예, 요거를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중국말이 시행쿠 허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마윈도 그렇고, 저희들이 굉장히 성공하는 중국 사람들이, 선수고 후달다는 얘기인데, 먼저 고생하고, 달달한 성공을 나중에 느껴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고생을 안 하고 먼저 해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뭔가를, 경제적인 자유와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내가 뭐 좋은 리더가 되겠다는 걸 파트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리더가 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했는데 집이 뚝 떨어져?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힘들어서 넘어졌던 얼음장에 넘어졌던 그 다리가 퍼렇게 됐던 그런 집에서 살면서 먼저 고생을 좀 하고 먼저 좀 주면서 서러웠던 적도 있고 왜 나한테는 계속 이런 가족밖에 없었을까? 왜 나는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계속 나한테는 경제적인 자유가 오지 않을까? 이런 고생을 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면은 지금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달달한 이런 과정이 오지 않을까. 근데 내가 쓴맛이 100%라면은 달달한 맛이 100%가 온다는 거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내가 쓴 거를 이제 10%밖에 안 했다. 그러면은 내가 달달한 맛이 10%밖에 가지지 못한다는 거를 저는 굉장히 느껴서 공평하거든요. 예, 세상은 공평합니다. 제가 뉴스킨을 하게 되면서 여기 제가 처음으로 했던 모닝스쿨인데 매일매일 앞자리를 앉았어요. 근데 저는 뭐 때문에 앞자리를 앉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스폰서가 저 고집이 되게 세고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10살부터 남의 집에서 눈치를 보면서 기숙사를 살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모든 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서 나를 보호하고 내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어서 저는 뇌를 비웠어요. 뇌를 비우기 시작을 했고 스폰서가 그냥 일을 하라면 일을 했고 일을 하라면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자리를 앉아요. 그래서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힐을 신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아침 강의 들으러
앞자리를 안 잡고, 조금 성장을 해서 이제 머니스쿨 스텝을 하기 시작하면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6시 반 전까지 도착해서 머니스쿨 스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한문희 사장님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같이 머니스쿨 스텝을 하면서 같은 SBA였는데, 예, 한문희 사장님 저보다 먼저 EBA를 갖고, 저도 또 EBA를 갖고, 이걸 보면서, 아, 우리가 뭔가 잠을 아껴서 누구한테 먼저 스텝을 했던 이것이 같이 성장을 돌아오는구나. 이걸 또 너무 많이 느꼈고, 제가 한창 사업을 열심히 할 때 이렇게 아무 데서나 잤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잠이 부족했고, 덜 자면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앞에 파트너 사장님이 한 사장님이 관계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미팅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사장님이 여기 스타벅스거든요. 스타벅스. 근데 다음 사장님이 이제 또 미팅이 오면은 10분, 20분 이렇게 쪽잠을 자는데 그 다음 파트너 사장님이 오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줬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쪽잠을 잤고 또 랠리 저희들 스텝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랠리 스텝이 그때 1박 2일이 아니고 아침 일찍 출발을 했거든요. 그때 다 봉사잖아요. 무료 봉사.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라고 했어요. 내가 저걸 왜 해야 돼? 나는 지금 잠도 부족한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돌아온다고 해서 랠리 저기 스텝을 하고 머니스쿨 스텝을 해서 막 소비자가 10명이 생기고, 뉴스킨 콜에서 우리한테 막 주급을 주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스폰서가 봉사다 해. 이래서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가서 다 준비해 놓고 자기도 하고, 이거를 제가 왜 올렸냐면은, 하라고 했는데 나는 고생을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집이가 어떻든 바로 돌아온다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했어요. 왜? 나는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나는 성장되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뭔가를 내놓고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내놓을 게 없었어요. 내놓을 수 있는 게 스폰서님 하란 대로 하는 거랑 내가 시간을 아끼는 거랑 내가 갖고 있는 봉사뿐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해서.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목표가 없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저걸 하기로 했어. 드림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각화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일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 목표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거를 이겨내고 뭘 해야 되는 걸 했더니 요 3가지를 무조건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시간 뉴스킨을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잠을 줄여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내가, 많은 이제 저는 애가 없어서 그러는데 많은 송광호 사장님들이 강의를 들으면은 애가 엄마 손을 잠깐 떠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거절받을 용기 이런 대가도 치러야 되고요.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노력 이런 대가도 치러야 됩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 대가가 없으면은 저희 꿈은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나도 명확하고 싶지. 근데 내가 이루지 못하지.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또 용기 내서 명확해야 돼요. 내가 뉴스킨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지? 투잡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전업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육아하는 사람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면 내가 24시간 중에서 명확하게 내가 SBA가 되고 싶어. 나는 EVP가 되고 싶어. 나는 최고 직급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잘 되지도 않아요. 잘 안 되는 날이 많거든요. 그래도 저는 계속 명확해지자 노력을 하는 과정이고요.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예를 들면 내가 EVP가 너무 되고 싶은데, 여설아이. 그 여설아이 되려면 뭐 해야지? 그럼 누굴 만나야지? 어떻게 해야지? 명단이 없으면 명단을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다. 스폰서님 만나자. 모르겠다. 스폰서님 미팅을 하자. 또 머리를 맞대고 그거를 고민하고 구해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왜 안 되죠? 그리고 그 받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 3가지를 반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인 환경을 창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빼고 다 부정적일 거예요. 아마 주변에. 나 빼고 뉴스킨 안 하는 사람이 다 부정적이에요. 제가 초창기 때 너무 많은 친구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40명한테 전달을 했는데 39명이 부정적인 거예요. 너 왜 그걸 하러 뉴스킨 하러 한국까지 왔냐. 한국 오면 고생이다. 너 그거 안 된다. 뉴스킨 한물이 갔다. 막 이런 거를 너무너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겨냈던 거는 시스템.
무조건 강의를 들으면서 나를 쉐이를 시켜요. 나는 성공한다. 나는 뉴스키너로 성공한다. 예.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환경을 차단해야 됩니다. 엄마가 뉴스키 매니아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뭐라 했냐면은 다른 일 하면 우리 집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일 하면서 뉴스키 하라고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보니까 맨날 컴퓨터 앞에만 있는 것 같은데,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서 뉴스킨 하면 안 되냐? 힘들다. 뭐 다음 달에 얼마 돈이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차단을 했어요. 차단하는 과정이 뭐냐면요. 귀를 막아야 돼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아야 되고요. 저는 일체에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전화는 다 차단을 했어요. 다 차단을 했고요. 그때 지금도 나이 친구들이 굉장히 섭섭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넌 뉴스킨하고 연락을 잘 안 하더라. 넌 뉴스킨하고 많이 베네타는데 저는 SB에 되고 나서 지금 이제 EBA 또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모든 친구들 다 연락하기 시작했고 만나고 되게 여유 있게 내가 그때 이랬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공을 했다. 근데 그때 섭섭했다면 미안하다. 괜찮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지금 굳이 잠깐 차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 그래 내가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중간중간 계속 나한테 돌멩이가 돼요. 이래서 넘어지게 되고 이래서 나는 오늘 일하기 싫어지고 오늘은 용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차단을 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요. 스폰서 미팅을 하면서 그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집중해요. 시스템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책이요. 요 세 가지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요. 누군가 내 대신해서 그 길을 넘어줄 수가 없습니다. 요 세 가지 반복하다 보면은 저희 목표에 이루는데 또 한 단계 이루어지는 환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멘탈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멘탈만 강하면 가서 전달했는데도 거절받으면 그냥 멘탈이 강하면 그날에는 터틀 터고 일어나면 되는데 멘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멘탈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멘탈이 약할 때 이 5가지를 적어놓고 계속 나한테 쉐이를 시켰어요. 저 너무 힘들었던 적이 많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나만 포기 안 하면 나한테는 빅라인이 생긴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나랑 한 마음이 된 파트너가 생긴다. 파트너는 EVP가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포기할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기회를 계속 찾는 거예요. 이걸 나를 쇠뇌를 시키거든요. 그래야 내가 포기하지 않은 좋은 운이 돌아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저는 너무 믿었어요. 많은 파트너 사람들 저한테 종교를 믿는 사람이 같다고. 아까 제가 이제 뭘 비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종교인데 계속 쇠뇌를 시켜야 돼. 우리는 좋은 운이 돌아와. 막,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포기할 틈새를 주지 않는 독수리들과 함께라. 이 독수리는 리더 사장님들이고 이 독수리는 스폰서님이에요. 뭔가 나 원래 자리로 좀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저도 제가 10년 넘어서 이제 의류를 했기 때문에 뭐 만지면 원단, 어떻게 하면 옷이 나오고 뭐 이런 걸 너무 이제 제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 그것도 옷 좋아하는데 이렇게 힘든 자꾸 거절받는 뉴스킹 하지 말고 원래 자리로 한번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차단을 하고 그냥 스폰서 집으로 가서 사장님 저 맥주 주세요. 저 맥주 주세요. 이러고 맥주 한잔 하면서 계속돼서 그 꿈을 들으면서 다른 걸로 이제 내 머리에다 넣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내보내서. 그래서 그냥 내 장소를 옮기면 돼요. 틈새를 주지 않는 독수리들과 함께 하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못하고 계세요. 왜냐면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힘든 때 스폰서님한테 찾아가면 서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어떤 얘기를 할게 뻔한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맥주 사면 되고 내가 맥주 살 돈이 없으면 사장님 저 나중에 실컷 사드릴 테니까 저 맥주 주세요. 사주세요. 저는 제가 어떤 맥주 어떤 온도로 좋아하는까지 막 요구를 해요. 그 주제에 찾아간 주제. 그렇게 한 몇 년 동안 얻어 먹었고, 지금 이제 당당하게 제가 계속 뭐 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랬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길이 없었어요. 왜냐면, 처음 저 손을 잡고, 미상아 나랑 성공하자 이렇게 가능해라는 거 두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의 말이 귀를 닫아야 돼요. 저 주변 사람. 제가 이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힘든 것은 내일의 성공이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걸 진짜 느껴야 돼요. 제가 힘든 거를 진짜 즐겨야 돼요. 왜 나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왜 나는 이러지 말고 지금 힘들어? 맞아. 지금 힘드니까 내가 성공이 한 걸음 간 거야. 내일은 또 어떻게 힘들까?
아, 두 발짝 갈까? 열 발짝 갈까? 이걸 계속 시행을 시키면서, 예, 한 발짝 걸음 더 가야 되고요. 단단한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대요. 내가 언젠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때, 그 다음에 더 큰 뭐가 왔을 때도,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계속, 예, 내가 부적처럼 갖고 다니면서 내 쇠뇌를 시킨다면은 아마 우리한테는 더, 예,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할 부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쇠뇌를 시킨 책을 요 두 가지를 계속 달고 살아요. 뭔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시크릿을 펼쳐요. 제가 눈만 뜨면 펼치는 게 시크릿 책이고요. 내 우수가 나를 위해 돈다, 막 이거를 혼자 막 외치면서 하고 있고요. 생각이 비밀. 내 생각은 내가 컨트롤한다. 이거를 굉장히 이제 내가 쇠뇌를 하면서 줄을 챘던 부분을 굉장히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내 생각된 대로 내 결과를 이루었다. 예, 요거를 제가 많은 도움이 됐던 두 개의 책입니다. 제 첫 기회로 왔던 루미스파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루미스파를 만났어요. 그냥 모든 얼굴 달린 사람들이 루미스파를 쓴다고 생각하면은 너 부자가 된다. 이 한마디에 루미스파 기기를 보지도 못한 채 그냥 사진으로만 보고 삽에 뛰어들었고, 나의 첫 기회가 루미스파였어요. 그래서 나를 진짜 얼굴 달린 사람들한테 다 루미스파를 전달하자는 마음으로, 이걸로 확장을 시작을 했고, 이때 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권세미 장현보 사장님이 루미스파가 들어온다, 새 기회가 왔다, 이게 뉴스킹에 대한 매력이다 했을 때 제가 영입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저로 인해서 지금 레버리지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또 나 같은 사람,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신제품 하나로 뭔지 모르고 잘 살고 싶어 뛰어들었는데 그거로 또 조직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번 신제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제품 기회가 곧 런칭이 되죠. 10월 달에 이제 사업자분들은 모두 다 이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원미성이랑 같은 리더가 한 명이 언젠가 10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한 명만 영입이 돼도 되거든요. 그게 바로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저 또한 놓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도 잘 준비해서 늦지 않았어요. 곧 9월인데 한 달만 준비를 하고 내가 메타가 뭔지 정확하게 아신다면은 이제 곧 10월이에요. 10월만 제대로 준비하면요, 2022년도에는 굉장히 큰 레버리지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뭘처럼? 루미스파처럼요. 그래서 스폰서님들한테 어떻게 메타를 준비하면 돼요? 어떻게 저 메타로 한번 EBP 갈 수 있을까요? 이거를 진짜 울면서 계속 머리를 맞대고 집중하고 실행을 한다면은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루미스파의 주인공이 됐던 것처럼 또한 에이지랑 메타에 대한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제품에 대한 태도가 무조건 이 세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제 제가 하고 나서 180도 리뉴얼도 나왔고 부스트도 나왔지만 저한 놓친 적도 있었고 성장된 적도 있긴 한데, 이번에 메타도 굉장히 놓지 않을 건데요. 이 세 가지를 또 놓지 않을 거예요. 믿어야 돼요. 자신을 믿어라는 거는 제품을 믿는다가 똑같은 거거든요. 저게 과연 장이 좋아지고 다 좋아지고 뭐 온 전체 사람이 다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순간 메타는 내 거 아니에요. 루미스파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얼굴 달린 사람이 안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얼굴 달린 사람이 무조건 루미스파를 안 쓰면 안 되겠냐라는 그 사진 한 장, PPT 한 장을 보고 저는 저를 쇠뇌를 당했고, 쇠뇌를 했고, 이것은 무조건 모든 사람 다 써야 돼 했던 것처럼 지금 메타를 아직 먹어보지 못했지만 믿어야 돼요. 나는 저 메타를 믿는다. 나는 나를 메타로 2020년도 성공을 할 거다. 난 나의 기회는 지금부터라. 는 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시스템에 참석을 해야 돼요. 줌이다 보니까 많은 사장님들, 저도 또한 시스템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성장이 더뎌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시스템 참석할 때마다 그거 1시간을 집중했다 그러면은 그 1시간 내 것으로 만들면서 적극적이어야 돼. 배움에. 메타가 뭐지? 스폰서가 먼저 팔고 나한테 알려주냐? 이러기 시작하면은 메타는 내 거 아니에요. 메타가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2년도에 그냥 사 먹는 사람이 돼요. 그게 아니라 배우면 적극적으로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는 저걸 어디까지 배워야지? 그러면 내가 내 배운 거를 2020년도 어떻게 준비해야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배울 수 있는 거는 시스템인데, 다행히 저희 시스템이 계속 메타 얘기를 하고 훌륭한 강사님을 초대해 주시잖아요. 저희 그 윌그룹이 아니면은 듣지 못하는 강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윌그룹 강의가 아니면 손해다, 이거를 느낀다면은 사장님들 무조건 들어야 될 거예요. 그 손해는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드림보드, 내가 꿈을 못 이루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게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시스템 올 참석 배움에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냥 참석이 아니라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메타로 뭘 할 것인가? 내가 꿈을 이루는데 메타가 나한테 어떤 도구가 될 것이고 내가 저 드림보드 2022년도를 이룰 것에 메타가 나한테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제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야 되면은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컨택 명단이 있어야 되고 나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메타 좋지. 버는 사람 전달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떤 버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떻게 배웠던 걸 전달해야 될까가 저희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이거 세 개만 한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메타로 가지고 다 비어 이상 되지 않을까 싶고 2022년도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드림보드가 아마 저처럼 찌개져서 막 옛날에 2020년 찌개졌던 것처럼 아마 옆에 찌그러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메타만 준비한다면은 2022년도 주인공은 우리 다 윌그룹 가족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띄우네요. 이거는 제가 금요일 날에 파티를 갈 때, 제가 메이크업을 받은 게 아니라 저 혼자 메이크업을 했어요. 제가 손이 똥손인데, 진짜 바탕이 예뻐지다 보니까 파티를 하는 이런 메이크업도 제가 혼자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때 얼굴일 때는 메이크업을 받아도 안 됐거든요. 다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이러면 제가 번 거 아닌가요? 예. 지금 경제적인 자유도 벌었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에 이 얼굴을 변한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배움에서 게을리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배움 중에 뭐냐면은, 뉴스킨을 제품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순간에 시술한 것처럼 변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갈마닉을 하고 매일매일 팩을 한 그게가 3년 반쯤에 오른쪽에 되는 성형된 이런 얼굴처럼 되지 않을까 싶고 눈이 커졌다고 하는데 저는 쌍꺼풀 다시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 얼마나 부었으면 이렇게 왼쪽에 저희 장윤보 사장님이 저한테 항상 뭐랬더라 생선 파는 아줌마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는 여신님이라 불러주세요. 예. 저희들은 너무 고마운 게 항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1대1대 3대 4대 스폰서님이 항상 계셨고 제가 그 또한 사랑을 듬뿍 받아서 이 자리가 온 것 같고요. 이렇게 이 자리로 빛내서 항상 원미성의 이 모든 걸 성공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이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장하는 걸 지켜봐 주셨고 제가 이제 얼마나 중간중간 어떻게 힘들었던 걸 함께 해서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항상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거 알고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한테 또 사랑을 나누고 싶고 자식밖에 모르는 것처럼 저도 제 눈에는 파트너 사연들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박 육아를 하느라고 참석을 못한 아내와 사임도 계시고요. 아내와 사임, 또 파트너 사임들도 이 자리를 모은 사임들이 계시긴 하고요. 또 지방에서 저희 또 든든한 하인라인을 해주는 또 다른 이제 지방의 사장님도 계시긴 하는데 결국에는 같이 이렇게 팀을 묶어서 이벤트도 해주고 막 선물도 해주고 또 이렇게 여러 사장님들이 이제 저 모르게 집에 와서 이렇게 저를 빛나라고 어두운 이제 블랙 코드를 또 입으셨더라고요. 드레스 코드를. 그래서 야 얼마나 자기 사업하기도 바쁘고 이런데 또 얼마나 이제 스폰서님이 이 자리를 가는 게 너무 즐거워서 저렇게 해줬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우애사랑 듬뿍 받았던 걸 두세 배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듬뿍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저 메타로 여기에 저 이 자리에 오게 했던 파트너 사장님들은 무조건 EBP 이상으로 다음 해에 성공하게 도와주겠다는 그 마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엄마예요. 마지막 어느 날까지 가져갔던 옷을 다 입으셨습니다. 예, 다 입었고, 뭐 입었던 옷들은 또 호텔 가서 바꿔 입고 저녁에 집에서 호텔 안에서 저희 5명이다 보니까 항상 나누어서 밥을 먹거든요. 그러면은 배달을 시켜서 먹을 때도 항상 옷을 바꿔 입혀서 또 찍고 이래서 마지막 어느 날까지 이렇게 다 했고, 엄마의 점점 주름이 없어지는 웃음을 제가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나는 항상
엄마는 뭐 아직도 건강하니까, 건강하니까 날 기다려주겠지. 나는 일단 내가 코앞이 바빠. 나는 강의도 해야 되고, 나는 책도 읽어야 되고, 막 항상 이러면서 혼자 막 눈 감고 귀 감고 성공을 한다고 막 달랬던 그 3년 동안 사실, 옆에서 너무 슬퍼했던 엄마거든요. 아빠도 돌아가셨고, 우리 오빠도 항상, 사업하면서 혼자 너무너무 집을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근데 그 외로움을 한 방에 해서, 저희는 이제 효도를 할 날만 남지 않았는가 싶었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를, 매달 매달 하고 싶은 거, 하게 해드리고 싶고, 지금은 이제 전화만 하면, 엄마 뭐 갖고 싶어? 엄마 일 안 하고 언제 쉬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 자신이 요즘에 너무 멋있었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처음에 너무 찌질했지만, 네. 어, 나라는 존재가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해온 결과물이라는 거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만족이 된다고 하면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 결과를 가져왔을까 하면은 내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고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바꾸면 되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 사람이다. 나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갈 방향이 있다는 생각을 지금부터 바뀐다면은 지금 생각을 바꾸면 나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윌그룹 사장님들이 전에 과거가 어떻게 됐든 원미성이처럼 너무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원미성보다 훨씬 행복한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부터 생각을 바뀐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멋진 미래에 되는 2022년도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 자리에 오게끔 한 윌그룹 식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EVP 되어서 또 이렇게 힘이 있고 감동되는 이런 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순간의 기회가 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